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혁신. 그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산업 동력이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 변화에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9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성장한 굉장히 큰 성장세를 갖고 있죠.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 이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도전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하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 그들은 지금 더 나은 미래, 더 큰 시장을 향해 당당히 한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주택의 한 공간에서 세 명으로 시작한 엔비디아.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집에서 직원 4명과 함께 문을 연 아마존. 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해 친구의 집 차고에서 창립한 구글. 우리는 수많은 성공 신화를 보고 그들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작지만 희망의 싹을 틔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란 스타트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 과학의 중심 대전광역시. 멀리서 유독 눈길을 끄는 걸음이 있습니다. 4개의 다리로 평지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요. 강아지처럼 잔디밭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기계공학을 연구한 황보재민 교수와 연구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저희는 저희 카이스트에서 기본적인 연구 진행을 했고 저희가 다양한 업무, 다양한 일에 쓰일 수 있게 로봇을 개발했고요. 저희가 뭐 산악지형도 쉽게 가고요. 장애물도 뛰어넘고 계단도 오르고 다양한 작업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실험실을 나온 이 로봇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공사장을 찾아간 로봇, 취업이 가능할까요? 여기 현장에 위험 구간, 앞이 안 보이는 구간, 그런 구간에 위험 감지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재난 구조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전쟁터에서도 쓸 것 같고. 사족 보행 로봇의 최고 속력은 시속 20km. 장애물을 만나면요. 무릎을 굽혀 낮은 포복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요. 레일이나 바퀴, 이족 보행 로봇은 다소 힘들어했던 계단도 오르내리며 험지 이동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이다나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 달린 거는 거리 센서와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입니다. 저희가 군에 쓰이면은 군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게 되는 거고, 경찰에서 쓰이면은 사람들의 치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거고. 이동하면서도 다양한 장비를 통해 사방으로 주변 탐색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야간 순찰이나 산악 지역 정찰 업무도 가능합니다. 로봇은 연구용 로봇에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 중입니다. 정찰이나 순찰 중 갑작스런 공격이나 지진 등의 충격에 대비한 실험인데요. 이제 이 로봇은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에서 미리 교육을 받아내요. 그래서 발로 어느 정도 세게 차도 이 친구는 날아갈지언정 얘가 자세가 흐트러져서 막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만약 거대한 힘에 의해 로봇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졌다면요? 그럴 때도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리커버리라는 제어기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모를 불가한 그런 지형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리커버리 모드 제어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스탠드업을 하면 로봇은 센서를 활용해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향과 위치를 감지합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관절을 움직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국내 연구진이 만든 사족보행 로봇이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로봇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고, 로봇은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중간에 쉬지 않고, 즉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4시간 20분가량을 꾸준히 달려 결승선을 통과한 사족보행 로봇. 배터리를 완충한다면 8시간 동안 활동 가능하답니다. 올해 초에 휴머노이드 마라톤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프 마라톤을 중간에 배터리를 여러 번 가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저희 라이보는 풀 마라톤을 중간에 충전 없이 한 번에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8시간 작업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저녁에 로봇을 보내서 밤새도록 순찰을 하고 돌아와서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은 2-3대의 로봇이 번갈아 가면서 순찰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교수에서 사업가로, 황보재민 대표의 창업 계기는 2023년 참가한 도전 K-스타트업입니다. 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로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그걸 3,5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면 제가 5년을 쓴다 가정했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이죠. 창업 전이거나 창업 초기 업체들이 모인 예비 창업 리그에서 대상을 받은 황보재민 대표는 대회를 치르며 창업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큰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이 저희 회사의 자본금으로 쓰였고요. 시작할 때 이제 다 필요한 것도 사고 월급도 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었고, 많은 VC 분들이 오셔서 평가하시고 또 관람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이제 투자도 받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한 창업. 완벽한 실전 활용을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금보다 한 발 앞서가는 딥테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딥테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간은 매출을 내기 힘들고 그 뒤에 이제 포텐셜을 보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없으면은 5년을 버티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지원이 없어서 이제 딥테크들은 다 죽고 빨리 돈 벌 수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으면 또 그 나라의 이제 또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개발하고 기술 격차를 벌리는 그런 거에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가 필요한 거죠. 태동하는 로봇 시장에 한 발 앞선 기술로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 그들의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로봇의 앞날에는 험지도 있고 위험도 따르겠지만 황보재민 대표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더 빠르게 말이죠. 저는 스타트업이 씨앗 봉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저희가 미숙하지만 포텐셜로 보면은 큰 숲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정원. 2022년 기준 전체 창업 기업 수는 482만 9천여 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60.1%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보시다시피 3년 연속 증가를 했는데요. 기업의 직원과 매출액 역시 늘었습니다. 2022년 창업 기업의 종사자는 851만 5천 명.
매출액은 약 1,186조 원으로 이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성장을 계속한다면 국내 산업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How should we prepare for that moment? 首先，掌握世界各国的多种语言是必不可少的。Jangan bijay sambat to hunay chay. Que hablo muy bien los idiomas extranjeros. 제가 이런 화면을 촬영한 적이 없는데 다들 저라고 믿겠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창업의 결과물입니다. 스타트업 중 상당수의 기업이 이렇게 상상 속의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을 토대로 더 넓은 곳을 향하는 스타트업을 만나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드나드는 곳. 제게도 아주 익숙한 이곳은 미디어의 중심지 상암동입니다.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죠. 제 꿈을 이뤄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셨죠? 예, 바로 뭐 저기서 저 건물 6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가, 스타트업의 대표가 아닌 방송인이었던 박철민 대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업하고 나서 이곳에서 카메라 뒤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그의 혁신은 과연 뭘까요? 저희는 AI 아나운서 또 AI 영상 자동 제작 솔루션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텍스트만 입력하면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미디어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을 입력하면 AI 영상이 만들어진다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MBN 다큐멘터리 AI 아바타 테스트 영상입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차이가 없지 않나요? 영상 만들기 참 쉽죠? 이를 통해서 전문 촬영이나 편집 이런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상상한 것만 가지고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편안들의 습과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우다. 나는 돌담 행복한 돌담 내가 지키는 건 모두의 꿈. 박철민 대표는 방송을 하면서 막연하게 상상했던 미래를 연구해보고 싶었다는데요. 처음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은 바로 대학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가끔은 기계적인 업무를 하기도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영상으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쉽게 AI로 기술로 지원을 해서 AI 아나운서, AI 기자, AI 작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접근해서 저하고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샘플 영상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목소리를 학습해 마치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AI 음성을 제공하는 가상의 아나운서. 촬영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스타트업 참 어려운 길이죠. 저를 촬영을 해서 AI 아바타로 만든 영상이고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사실상 실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액션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건데 제 음성과 이 말하는 영상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 PD님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아 진짜요? 네. AI 기술 연구와 개발 과정은 어려워도 사용하는 소비자는 쉽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단계는 샘플이 될 영상 촬영입니다. AI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PD님께서 쓰실 컨텐츠와 부합하는 어떤 행동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렇죠? 자리에 앉거나 손을 올리는 등 AI 아바타가 참고해서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을 촬영하고요. 이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큐 프로그램 진행자로. 다음으로는 AI 영상에서 사용할 음성 샘플을 녹음합니다.
30초 정도 녹음을 하시면 그 음성을 가지고서 AI 아바타에 녹여낼 겁니다. 앞서 보셨던 제 AI 아바타도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녹음본을 학습해 만들었답니다. 샘플 영상을 찍고 30여 분이 흐른 뒤 과연 AI 아바타는 사람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결과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MBN 다큐멘터리 촬영 진행하고 있는 안규민 PD의 AI 아바타입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1시간도 안 돼서 마치 제작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모양까지 딱 맞춘 AI 모델. 박철민 대표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창업까지 하게 된 것은 예비 창업가를 위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방송을 겸하면서 있었는데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 저 브리핑을 하면 할수록 이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공부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AI 아나운서라고 하는 상상으로 있던 것을 실제로 개발하고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하던 AI 공부는 창업을 하는 계획으로 확장됐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어 스타트업 경영까지 공부하며 지내온 시간. 그리고 창업 5년 차가 된 지금은요. 선정됐네요.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창업 3년 이후를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에 선정돼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R&D가 기술된 것을 더욱더 시장에 확대하고 또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런 성장성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성장성과 확장 가능성에 집중을 해줘야만이 단계적인 지원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이 기업의 성장 가도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세분화한 지원에 힘입어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 공략과 사용자 확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을 돌파구로 삼은 것은 다국어 서비스. AI 아바타에게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고 언어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총 140개의 언어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텍스트를 어떤 언어를 넣든 이 AI 아나운서가 아주 유창하게 다국어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며 가졌던 상상을 현실로 그리고 창업으로 연결시킨 박철민 대표. 일단 뭐 많은 물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돌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흔하게 있는 그 돌들 유용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가치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잘 갈고 닦고 그 쓰임새에 맞게끔 열심히 모양을 만들면 이 돌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큰 건물을 받쳐주는 주춧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주 작은 가치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는다면 세상을 떠받치는 그런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서 저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도약하는 시기. 저희가 이제 창업 5년 차가 됐어요. 지금 5년 차인 저희는 이 돌이 가끔씩 빛이 납니다. 빛이 나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였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고 닦을 예정입니다. 자연의 일부를 옮겨놓은 이 수족관. 물고기가 사는 이곳에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요. 물고기들이 위험해서 숨을 수 있는 돌도 필요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의 놀이터이자 안식처인 수초도 있고요. 이 수조 안에는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작은 물고기들은 이 생태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안전하게 지냈겠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 스타트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지 들여다봅니다. 스포츠 중 이만큼 넓은 운동장이 또 있을까요? 총 길이는 약 6,500m, 면적 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골프장. 이곳에 모래를 싣고 나타난 로봇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다니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요. 바로 이 로봇이 골프장을 관리한답니다. 네, 저희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다녀가는 그 골프장에서 이런 이제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잔디 손상들을 로봇이 대신해서 직접 찾아주고 발견된 이런 손상지를 저희 로봇이 복구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골프채의 머리와 잔디가 강하게 마찰하며 그 흔적, 디봇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채로 인해 움푹 패인 곳이 어디 한두 곳일까요? 그때마다 관리자가 나서서 보수를 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골프장 관리 로봇이 나서는 건데요. 디봇이 생긴 곳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곳에 손상된 만큼의 모래를 투하해 골프장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하루에 이제 만들어내는 디봇 자체가 수백 개입니다. 네, 그래서 홀 전체로 따지면 한 7,000개 정도 생기는데 이제 잔디 이제 뿌리 줄기나 이런 것들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마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완전히 이제 손상, 영구 손상이 이제 발생하고 빠르게 모래를 덮어주면 잔디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골프장 이동은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학습한 공간을 따라 로봇은 스스로 이동하며 손상된 곳을 찾는데요.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손상지까지 찾아내는 일은 보시다시피 고도화된 인공지능 카메라의 몫입니다. 특히 손상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학습해 다양한 방식으로 디봇을 찾아내는데요. 손상된 곳의 위치를 파악하면 로봇은 보수해야 할 곳으로 이동, 정확한 지점에 모래를 뿌려 손상지를 덮어줍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8호 기준으로 20만 평에서 30만 평.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축구장 100개에서 150개 사이에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 운영 관점에서 사람은 많이 투입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적은 사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이런 손상지가 많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주하는 로봇은 지치지 않으니까요. 24시간 계속 돌려서 잔디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의 시작은 2년 전.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세상을 놀라게 했을 때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된 국내 대기업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이용수 대표는 AI를 이용한 빠른 결과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료와 함께 창업을 결심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안정된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너무 기운저울이었죠. 반대 엄청 심했죠. 왜 그 멀쩡한 직장을 반듯한 직장을 두고 왜 나왔냐. 그냥 하던 거 잘하지 왜 나왔냐. 근데 저도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미래 봤을 때는 이 AI 로봇 쪽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사내 벤처였습니다. 사업을 구체화하며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행정, 경영 문제까지 안으려니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과감히 독립, 스타트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양갈래에서 그래서 저희가 찾은 문제는 반드시 저희 손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동 창업자들하고 결심하게 된 부분이고요. 사실상 대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완성도 있고 더 퀄리티 높은 제품은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몇 개월 만에 이런 제품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조직임에 분명하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장에 필요한 제품들을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스타트업 2년 차.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기술을 다듬고 더 발전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야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실증 테스트가 필수적이고 또 그러려면 민간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특성상 대기업들이 그동안 독점을 했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관심이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간 기업은 이미 데이터도 갖고 있고요. 큰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시장의 첫 관문이라고 그분들이 열어주고 도와주신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진입하는데 빠른 시간 내 그리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로봇은 골프장 실증 테스트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며 기술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는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벌써 이제 폐업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단순 그냥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의 실증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과 이게 그 이제 매칭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저희가 사업화에 좀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자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연구실에서는 사용자가 로봇을 관리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다듬고 보완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로봇이 어디서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관리 현황을 알고 싶어 했고, 이에 업체에서는 모든 관리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의 실시간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벤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장소에 구약받지 않고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안정 대신 미래의 희망을 본 이용수 대표. 그에게 스타트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스타트업은 이 작은 골프공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골프공은 수많은 압력과 그다음에 충격을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골프공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2년 차, 내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앞둔 이용수 대표의 골프공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골프공을 티 위에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방향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껏 스윙을 해서 가장 멀리 목표에 빠르고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게끔 달려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탄생시킨 항공 우주 산업,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한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을 접목시킨 바이오 산업. 이처럼 기술 집약도가 높고 앞으로 산업 효과가 큰 분야를 첨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줄이면요, A, B, C, D, E, F.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와 문화산업,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까지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의 현 주소, 그리고 앞날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의 건강, 생명을 다루는 과학. 이곳에서는 지금 의과학의 집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암 환자들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을 주로 기술로 삼고 있고요. 기존의 패널이라는 작은 유전자 검사에서 전장 유전체 전체를 다 보는 훨씬 더 크고 보다 완결성 있는 검사 기술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안에는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담은 DNA가 있습니다. 외모나 건강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DNA는 바로 이거죠.
DNA란 노래는 뭐 약간의 그 이제 사랑 노래 같은 거이기도 한데 DNA가 뭔가를 말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유전자는 사실 우리 모든 생물의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이자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암을 이제 연구하고 암에 대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암은 DNA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DNA의 모임, 유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암이 보인다?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원래 모습이 아닌 변이 된 유전자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책을 쭉 읽었을 때 중간에 오타를 찾아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변이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DNA 서열에서 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원래 정상이었던 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며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포 안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도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바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변이된 특정 유전자를 찾는 일이 남았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약 30억 개에 달하는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그중 암을 유발하는 돌연 변이를 찾고 그 돌연 변이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폐암 환자의 돌연 변이 패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정상 같으면 여기 2라는 숫자에 쭉 걸쳐져 있어야 되는 까만 줄이 4, 6, 8, 어떤 거는 뭐 15, 20개까지도 돌연 변이들이 막 증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폭된 돌연 변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려서 안전장치 없이 폭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면 그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 같으면 뭐 KRAS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갖고 있거든요. 이 KRAS라는 돌연변이 타겟하는 약이 이미 있어요. 그럼 그 약을 이 환자를 위해서 썼을 때 잘 들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특정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면 지금은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특정 암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슴을 절제했던 사연도 알고 보면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듯 유전체 분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유전체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의 발전은 사람의 생명, 우리의 삶과도 직결한 문제죠. 우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있는 산업입니다. 오랫동안 존재했고 오랫동안 발전 일로에 있는 기술이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산업이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선진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로 현장을 누비던 이정석 대표와 동료들은 바이오 산업 역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고 2020년 유전체 분석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분야가 재밌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고 할 게 많은데 아직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뭔가 개척자가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만약 이 모델이 잘 적용이 되고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 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들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업 6년 차, 지금은 전장 유전체 분석 기술에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밀 의료 영역의 기술적 우위를 선보였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까지 어떤 정책 금융이라든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춰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술 패권 시장의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기술 분야인데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스타트업을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이 전략 산업군이거든요.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역량을 키워가는 바이오 산업.
그 안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정석 대표. 그에게 스타트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팽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팽이는 끊임없이 돌지 않으면,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주주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팽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팽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요. 매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조금 더 빨리 돌면 땅에서 이륙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팽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으로 시작해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고 겨우 21대의 자동차를 만든 후 파산한 경영자. 그리고 그 뒤로 5차례 더 실패를 겪은 자동차 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경영 미숙, 자본금 부족 등 숱한 실패를 겪은 그는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입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달리 말하면 이는 검증이 되겠죠.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시작하라.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7.8기의 스타트업. 그들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이곳은 분주해집니다. 각 쇼핑몰에서 모여든 배송 물품으로 아침부터 상자며 봉투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바로 김동현 대표의 일터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분들에게 여기가 서울인데 부산까지도 당일 배송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극단적인 상황은 주문하시고 2시간 반 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하고 26분 만에 받았다. 뭐 이러한 경험을 하고 반대로 리뷰를 저희 쪽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주문했다면 오늘 배송받는 시스템. 빠른 일처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더없이 반가운 당일 배송 처리는 기존의 복잡한 물류 단계를 줄여 간소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이 동대문에서 출고가 되어 택배를 이용했다면 터미널, 중간에 허브 등을 거쳐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대전에서 다시 이 배송지인 안산까지 총 7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 인근 분류장에서 바로 전국에 있는 배송 거점으로 도달을 하게 되고 총 3단계 만에 당일 내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현 대표가 만든 당일 배송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씩, 자주인데요. 쇼핑몰에서 보낸 배송품은 세분화해서 지역별 물류센터로 보냅니다. 이 작업이 하루 3차례. 권역별 대형 물류센터 대신 지역별 소형 센터를 촘촘하게 구축한 것도 배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점들은 저희의 배송센터를 표시해 둔 것이고 이 배송센터들에서 반경 3km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모두 음영지역 없이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나뉘어 들어온 배송품은 다시 구역을 나누어 담당 배송원에게 전달됩니다. 배송 담당자는 이 물품을 직접 관리하며 스마트 물류 앱에 입력하는데요. 배송해야 하는 물품 입력이 끝나면 스마트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배송 동선을 제시해 줍니다. 그 순서대로 차에 싣기만 하면 준비 끝. 기존에 탑차로 배송할 때는 아침 7시쯤에 새벽 6시쯤 가가지고 이제 그 싣는 작업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일할 때는 실제적으로 싣는데 한 30분 내외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도에도 실제 보시면 5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 5번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물건 찾을 때 예전에는 송장 보고 작은 글씨를 이제 눈으로 봐가면서 육안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여기 그 핀에 있는 번호를 보고 물건을 찾는 방식. 번호를 해놓으면은 찾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는 도로 사정과 현장에서의 시간 싸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배송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는 확실한 정보인데요. 이것도 스마트 시스템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배송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정문이나 후문이나 아니면은 샛길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입구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 주 출입구나 주차 가능 지역 등 기존에 배송하면서 쌓인 정보를 모아 각 배송지마다 제공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내가 사는 거주지가 아니다 보니까 정문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문이 입주민 전용인지 방문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우회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죠. 물품을 찾을 때는 사전 작업에서 미리 적어놓은 번호와 앱에 뜨는 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배송한 물품은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당일 배송 완료. 배송원이 직접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인 거죠. 이게 한 건 한 건 1분 1분이 저희가 30건 40건이 넘어가다 보면은 그 30분 40분이 되고 평균 하루에 100건 정도 하기 때문에 그냥 100분에서 200분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배송 담당자의 발걸음이 다음 목적지로 향하다 멈칫합니다. 배송 시스템에 고객 요청 사항이 떴기 때문인데요. 요청에 따라 원하는 배송지에 놓아둡니다. 어플에 주차장 비면 초록색 펜스에 놔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놨어요. 다른 택배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동일한 권역을 돌면서 그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쌓아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소 정보 안에 입력값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배송을 하면 돼가지고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와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의 크기는 줄이고 대신 집약도를 높인 김동윤 대표. 20년 넘게 배송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지만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긴 시간 사업을 하면서 피벗은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피벗팅도 그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야전 침대에서 한 4년 가까이 하루도 안 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오더가 잘 처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달도 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했고요. 대표가 별거 있습니까? 사실 최근까지도 저는 이 회사에서 대표 배송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당일 배송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김동윤 대표는 다시 일어나 직접 부딪히고 개선점을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제도전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도전 한 사람들은 다 쉽게 회사를 망했다라는 초점에만 맞춰져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 재창업을 한다면 그 전에 가졌던 이 경험 자산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시장을 바라보는 눈, 고객을 바라보는 눈,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기술 개발은 어느 단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김동윤 대표는 당일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를 보완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그는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로 바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은 헬멧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약간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은 헬멧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헬멧. 저는 이제 막 속도를 내서 달리기 위해 전에 턱끈을 조이는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멧을 잘 눌러서 안정화도 하고 내가 타고 있는 비클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턱끈을 조였으면 달려야죠.
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생태계 성장률은 23.7%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네트워크 기반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길이 넓고 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넘기 힘든 산도 있고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람을 막고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주역, 미래가 될 스타트업, 열정과 기술력, 지원의 3박자 안에서 이룰 이들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말 많은 규제가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 해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로에 섰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사실 창업이 지금이 12번째 창업이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안 됐었고. 변하지 않는 거는 말이 된 일이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 유니콘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